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네. 집을 예, 예.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또 앞으로 전망 또 네. 네네. 궁금하셨군요. 네. 네, 그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산동 4가 네. 32에 22 네. 그리고 소사 예. 소사동. 네, 소사동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 예. 적어드렸는데 네. 잠시만요. 그러면 아파트 이름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스카이 포인트. 스카이 포인트 아파트. 자, 그러면은 다세대 그 32-22번지 그 당산동 사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게 한 몇 년 정도 보유를 하셨죠? 3년. 3년을 하셨고, 자, 스카이 포인트 아파트는 몇 년 정도 하셨나요? 거기도 거진 3년 정도. 3, 4년 정도. 네. 네, 그러면 두 채를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네. 두 채 보유 중이시다. 네, 그러면 아파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전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채 모두 3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렇게 상승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혹시? 잘 안 들려요. 혹시 네. 들리십니까, 지금? 예. 이거 산속이라 가지고 네. 전화가 잘 안 들려요.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네. 어느 정도 좀 상승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혹시?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좀 소폭 올랐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제가 문의 주신 물건들을 봤거든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그 좀 애매한 그 주택들 있잖아요. 뭐 원룸이나 아니면 뭐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이 네. 사실 세금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정책에. 왜냐하면 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당산동에 다세대인가요? 네. 네, 다세대 하나 가지고 계신 거고, 그리고 지금 소사역 쪽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도 각자 뭐 전문으로 하는 어떤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브랜드에서 뭐 당연히 시계나 어떤 정장을 팔면은 이렇게 좀 거래가 잘 안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두 지역 모두 지역은 좋거든요. 네. 뭐 소사나 아니면 당산동 같은 경우도 지역은 좋은데 현재 이 지역을 따져보고 이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품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소사동 거부터 한번 보면 사실 여기가 좀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우리가 공급이 많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나홀로 아파트가 사실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나홀로 아파트가 이 현재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투룸들 있죠. 네. 투룸이나 쓰리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세대 다가구는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룸이나 쓰리룸과 경쟁해야 될 가능성,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와 경쟁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나 하나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이게 표면상이 아니라 좀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룸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 트름. 투룸이신가요? 네, 트름인데 네. 저 복층이에요. 투룸 복층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복층에다가 네. 저 방이 4칸에다 네네. 매매가를 얼마 주셨을까요? 3억대. 3억대 주셨어요? 네, 4억 가까이. 네. 일단은 영등포 쪽이 땅값이 좀 많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당산동 같은 경우는 원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소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경쟁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좀 약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당산동 같은 경우 있죠? 네. 자, 당산동 같은 경우는 투룸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가격의 부담감은 조금 있으셨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지금 용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떤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미니 신도시를 지금 뭐 8천 가구를 넣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000세대도 아니고 20,000세대도 아니고 8천 가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용산이 다시 예전처럼 무산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10,000세대, 20,000세대가 아니라 8천 가구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용산이나 여의도 이런 그 호재들은 뭐 다른 주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호재들은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죄다 여의도나 용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산동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부천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품이 열악하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이렇게 수요자들이 다시 간다라고 해도 사실 아파트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보유하시고 있는 물건으로는 어느 정도 좀 동력이 약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산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되,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 그리고 어떻게-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잠깐만. 예, 어떤 게 있나요, 또? 1가구 2주택인데 네. 저기 당산을 네. 저기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아,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당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셔야 될 게 이제 임대사업자는 10년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이제 8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었는데, 네. 당산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만약 시청자님께서 당산동과 그리고 부천에 있는 걸 모두 매도를 하셔서 네.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둘 다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경제적 여력이나 아니면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부천 것만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당산동 것만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네. 저는 임대사업자는 내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사실 솔직하게 이제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당산에 들어간 투자금 있죠. 네. 당산동에 있는 투자금이라면 지금 용산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오. 용산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는데 18평방미터 이하의 주택들은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낫지. 저는 당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사업자는 크게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시청자님이 물론 선택을 하겠지만 제 입장이라면 저는 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 드릴게요, 시청자님.